상완골 전방활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깨뼈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사레레를 할 때 여기서 툭툭툭 걸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난다거나 본 운동을 하나하나 뜯어서 다 고쳐야 돼요. 상완골 전방활주가 있으면 윗가슴 볼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힌트를 잡고 본 운동까지 녹이는 것까지가 돼야 돼요. 연결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유진 컨텐츠. 이게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PD님이 원하시는 건 굉장히 라이트한 설명들, 그리고 좀 핵심 위주의 설명들을 원하시고, 또 이제 구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원하시는데 자꾸만 제가 논문가의 늪에 빠져서인지 자꾸만 이 설명과 이런 것들이 딥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편집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요청이 또 약간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르지 마라. PD님한테 욕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PD색 뭐 이러면서. 사실은 내용은 너무 좋으나 큰 주제가 5분한 루틴인데, 그쵸. 그거를 다 설명하다 보면 5분한 루틴 영상이 1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쵸. 네, 그러면은 보시는 분보다 안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소수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다수를 위한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어쨌든 소수인 분들을 위한 컨텐츠, 어떻게 보면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진짜 지겹도록 들은 상완골 전방활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제가 상완골 전방활주 무쇠가 됐느냐. 제가 산 증인입니다. 너무 심했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딥하게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어깨뼈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 불안정을 안고 다른 운동들을 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어깨 운동, 어깨 안에 있는 뼈 자체가 불안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깨 운동이 어떻게 타겟팅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어찌 보면 또 그 분야에서 굉장히 딥하게 파고 계셨던 물리트니 선생님이랑 만나면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4년, 5년을 넘었기 때문에 풍어를 한번 읊고자 여러분들께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고, 개념 설명은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상완골 전방활주 도대체 뭐냐? 상완골두, 그러니까 윗팔뼈에 머리가 있어요. 윗팔뼈의 머리 부분이 견봉에 비해서 앞으로 밀려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래는 뭐 견봉이, 어깨뼈가 이렇게 있으면 상완골이 이거보다 약간 앞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그 정상 범주는 25%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25%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완골 전방활주라고 본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어깨가 튀어나가는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실제 회원님들을 티칭해보거나 뭐 아니면 제가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느낀 점에 의하면, 가만히 있을 때 튀어나가지 않아도 운동 동작들 속에서 튀어나가면 그건 문제예요. 가만히 있을 땐 솔직히 튀어나가 있어도 돼. 근데 운동할 땐 튀어나가면 안 돼. 근데 사실 가만히 있을 때 튀어나가면 운동할 땐 거의 무조건 뭐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운동할 때의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긴 한다. 뭐 어쨌든 다시 좀 이어서 개념 설명을 해보면, 이 상완골 전방활주랑 라운드 숄더의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통 현대인들이 뭐 요즘엔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견갑골이 앞으로 말려 있는 경우, 요게 이제 라운드 숄더거든요. 대부분 이거랑 상완골 전방활주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용어가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지만, 라운드 숄더는 견갑이 앞으로 말린 거, 상완골 전방활주는 견봉에 비해서 상완골 자체가 앞으로 밀린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전방활주 있으면 뭐가 나쁜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극상근 쪽에 통증이 오거나 뭐 심해진 경우긴 한데, 이두 건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벤치프레스가 끝난 뒤 이두가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덤벨컬이나 바벨컬 같은 걸 했는데 그냥 그 이두근에 생기는 보통의 통증보다 더 심각한 약간 이상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 보통 이두건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물론 전방활주만이 이두건염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골두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두근 힘줄을 건들거든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원인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인한테 좀 굉장히 고질적인 병이죠. 현대인의 고질병인데, 자꾸만 이렇게 견갑을 앞으로 말고 있는 이런 습관들이 어깨에 어떤 구조적인 그런 불균형을 만들고, 특히 견갑의 불균형을 만들고, 견갑하근, 전거근 약화, 극하근이나 소원근 같은 애들이 좀 우세하거나, 아니면 이제 흉근 단축, 소흉근이든 대흉근이든 단축이 되면 약간 견갑이 이렇게 앞으로 말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광배근이나 대원근의 뻣뻣함, 광배근, 대원근이 뻣뻣하면 이렇게 팔 드는 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같은 이유로 후방관 전랑의 뻣뻣함. 그래서 뭐 상완골 전방활주 재활 이렇게 치시면 보통 광배근, 대형근 스트레칭, 흉근 스트레칭, 특히 그중에서 소흉근 스트레칭, 그리고 어깨 후방관 전랑 스트레칭, 막 슬리퍼 스트레칭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요 정도면 이제 이 전방활주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가슴 운동. 체스트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 뭐 덤벨 프레스 같은 거를 할 때 분명히 우린 알 거예요. 전거근을 쓰면 얘가 넓게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뭔가 라인업 자세에서 가슴 운동이 돼야 되는 느낌이 약간은 나야 되거든요. 물론 견갑이 뒤로 살짝 모일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모이지 않아야 되는데, 과도하게 모으지 않으면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깨에서 잡지 못하는 뭔가 그 안정성을 뒤에 있는 후면부에 있는 근육들로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보이나가 좀 세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깨가 자꾸 튀어나가고 아프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슴 운동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두 번째, 시티드 로우가 안 되더라고요. 제 회원님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냥 당기면서, 사실 이거는 견갑이랑도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시티드 로우를 이렇게 당기면 팔이 넘어오는 만큼 어깨가 같이 넘어와서 이렇게 당겨줘야 뭔가 등에 딱 수축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깨는 가만히 있고 팔만 와서 이렇게 돼. 미세하게 튀어나가요. 이렇게 계속 툭. 그러면은 시티드로 하면서 어깨가 계속 불안정해지고 소리 나고 뭔가 등에 자극 덜 오고. 다음 또 사레레를 할 때 여기서 툭툭툭 걸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난다거나, 끝나고 나서 전면부에 뭔가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잡을 때부터 벌써 얘가 이렇게 밀려요. 거기서 시작하니까 당연히 여기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3가지 들 수 있지만, 꼭 그것들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모든 우리 상체 운동은 다 팔로 하잖아요. 그냥 거의 모든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무쇠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할 시 생기는 부작용,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두건염, 뭐 어깨 충돌 증후군, 50견이 와요. 나이 30에 팔을 못 들어 올려. 나중에는 어깨 너무 아파서. 뭐 그리고 뭐 극상근 파열, 뭐 극상근 수술하고 막.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의 부상에 의한 수술이나 은퇴의 이유가 어깨, 팔꿈치에 있어요. 근데 그 2가지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상완골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팔꿈치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깨 통증으로 인한 은퇴, 팔꿈치 통증으로 인한 은퇴도 상완골의 안정성만 잘 잡아도 상당 부분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전부 다 해결된다는 절대 아니겠지만 진짜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상완골의 안정만 잘 신경만 써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저도 그래요. 맨날 이런 재활 기능 이런 거 관련해서 영상을 보면 막 주구장창 개념 설명해.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데? 그럼 거기 안 나와.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영상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수가 없어. 그치 케이스가 너무 많긴 해요. 그치. 그리고 배우고 싶으면 그럼 저한테 와서 수업 받으세요. 이게 이 영상들의 목적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이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살짝씩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뻣뻣한 거를 해결해야 되는 애들로는 흉근, 가슴, 그리고 광배근, 대원근, 그리고 어깨 후방 관절랑. 얘네 셋은 좀 신경을 써보세요. 이거 어깨 후방 관절 스트레칭은 최근에 5분할 루틴 영상에서 덤벨로 내전한 거 있어요. 그리고 가슴 운동 때 이런 식으로 누워서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어깨 후방 관절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리고 광배근 대형근 스트레칭은 제가 등 운동에서 주구장창 말하는 이렇게 늘리면서 케이블에서 암풀다운 네거티브 하는 거, 그게 광배근 대형근의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흉근 스트레칭은 뭐 땅콩볼 대고 하는 소흉근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은 팩덱 플라이 있죠. 제가 팩덱 플라이를 네거티브로 원암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흉근 스트레칭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칭이니까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뻣뻣한 근육들을 해결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완골이 안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안정화 운동엔 뭐가 있느냐? 제가 그 가슴 운동 처음에 덤벨로 안정 상태 만든 거 있죠. 그게 상완골 안정화 동작이에요. 그리고 원암으로 또 팩덱 플라이 한 거는 네거티브 때는 가슴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지만 버텨서 갖고 올 땐 얘를 안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제가 주구장창 맨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완골을 안정화한 느낌을 잡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본 운동을 하나하나 뜯어서 그 안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해서 다 고쳐야 돼요. 밴드 달고서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뭐 덤벨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는 거지. 내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는 그 기초 초석을 잡은 거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헬스를 안 하면 상관이 없지.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하고 끝내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30kg, 40kg 덤벨 짊어지고 맨날 들고 막 머리 위로 들고 막 밖으로 흔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동작 하나하나, 운동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면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나쁜지를 소구하면서 하나하나 다 고쳐야 돼요. 그렇게 돼야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귀찮은 겁니다. 폭주를 하시네. 그럼 유진님은 지금 어느 정도 고쳐진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0 중후반 정도로 봐요.
웨이트를 계속 지속해도 상관없을 정도는 됐다 정도인 것 같아요. 가끔 운이 나빠서 아까 그 말했던 15%의 아다리가 안 좋게 걸리면 저도 잠깐 안 좋아질 수 있을 정도. 결국에 해답은 쉽게 얻어갈 수 없다. 하나하나 고쳐가야 된다. 근데 카메라 쓰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제가 그걸 최근에 이게 되게 불편하니까 네. 생각을 해봤어요. 딱 뭐 때문에 느끼냐면 가슴이 자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가슴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상어 전방주가 있으면 윗가슴 볼륨이 안 나와요. 가슴 볼륨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슴에 힘을 실어서 뭔가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팔이 얘가 먼저 튀어나가. 그럼 봐봐 지금 벌써 어때요? 여기가 꺼지잖아요. 약간 이런 여기가 이렇게 플랫해버리는 그런 가슴들. 그게 이제 운동에서 계속 나오면 계속 가슴 근육 발달이 어려운 거고 여기 윗가슴 볼륨이 좀 꺼지는 그게 전방어주에서 나와요. 예. 그러면 견갑골을 과하게 후인하강을 잡고 하면 좀 될걸요? 후인하강 세게 잡으면 가슴에 자극 들어가요. 그 전방어주가 있는 사람들이 후인하강을 세게 걸면 가슴 근육 발달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견갑을 과하게 잡기 때문에 또 목에 담이 와요. 요즘 목이 장난 아니지. 숄더 프레스도 마찬가지. 저는 벤치보다 점집 같아 지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세 교정이나 내가 좀 신경 써야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되게 좋은 질문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재활과 치료의 영역에 더 가까워서 그걸 제가 다루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디까지나 운동이 안 되는 거에 한해서만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상까지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고 이러면 트레이너를 찾아갈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웨이트 할 때 불편해요. 웨이트를 더 잘하고 싶어요 할 때 이제 이런 게 좀 알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찾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나만의 팁. 나는 이거 많이 했다. 나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만 해서 절대 안 되고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서 조금씩 계속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걸 짚어드리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흉근 스트레칭 그러니까 흉근의 뻣뻣함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광배근 대형근의 뻣뻣함 관리 후방관절낭 이걸 제일 많이 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후방관절낭 스트레칭 내전 가동 범위 확보하는 후방관절낭 스트레칭 뭐 슬리퍼 스트레칭 변형 동작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싱글암 팩트 플라이 그리고 월 슬라이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몇 가지를 빼도 되는 순간이 오긴 해요. 그 느낌으로 이제 다른 운동들을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걔네들이 이제 그냥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속에서 녹아들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갈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덜 필요하긴 해요. 너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게 그 교정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그 힌트를 잡고 본 운동까지 녹이는 것까지가 돼야 돼요. 연결이. 네, 이렇게 오늘 한번 마무리 해봤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제 의견을 참고하신 상태에서 조금 더 깊고 자세한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사실 뭐 제가 추천하는 채널들은 두 개 채널이 있어요. 물리트니스 김선생, PT 인폼 요 두 가지 채널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영상들을 보고 실천을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재미있는 영상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지 않아요. 다음번에 또 이런 요청이 있으면 유진이가 한을 풀어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